풀탐. 뭐 제일 짧은 거부터 봅시다. 이게 관련 인터뷰 중이야? 아니, 이거부터 보자.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기대작을 미야자키가 남김없이 말해주는 장편 인터뷰. 안돼. 너무 기대하면 안돼요,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면 실망밖에 안 남다니까? 안돼.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마. 2021년 6월 11일 엘든링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고, 발매일은 1월 21일. 대응 기종은 전부. 자, 다크소울 시리즈와 블러드본, 세키로를 맡은 프롬소프트웨어의 미야자키 히데타카. 19년 6월에 처음 공개된 엘든링은 게임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무슨 세계관 뭐 밝혀지긴 했냐?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잖아. 전세계 유저들로부터 사랑받는 프롬소프트웨어의 신작으로 발표와 동시에 기대감을 단번에 늘렸다. 자, 아무튼 들어가요. 엘든링의 목표는 다크소울 시리즈의 왕도적 발전. 그러니까 사실 영상 봤을 때 다크소울 4 느낌 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애초에 뭐 목표가 이랬는데 뭐. 참고 엘든링의 난이도는 역대 프롬 게임들 중 가장 낮다. 과연 드디어 발매일과 차세대기 대응이 발표됐네요. 신종 코로나도 있었고 사회 정세가 불안정한 것도 있었지만 발매일까지 무사히 맞이할 것 같나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지만 아는구나. 사장님 아시는군요. 2년 동안 너무 길었습니다. 정말 너무 길었어요. 드디어 발매일을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스텝 모드와 마지막까지 마무리와 기능 추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엘든링의 개발이 발표된 이후로 처음으로 게임의 개요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게임을 목표로 삼았나요? 이번 작품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크소울 시리즈의 왕도적 발전. 시리즈 제작을 통해 쌓았던 액션과 레벨 디자인, 그리고 세계관 표현 등의 노하우를 스케일이 더 크게 발전한 게임에서 성과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세계관과 이야기도 지금보다 볼륨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작에는 조지 R.R. 마티농이 참여하면서 이뤄졌죠. 나는 왕좌의 게임은 안 봐갖고 사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스토리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그것만 압니다. 왕좌의 게임은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게임. 그냥 그것만 알아요. 어떻게 해서 마티농이 참여하게 된 건가요? 원래부터 마티농의 소설의 팬이었어요. 왕좌의 게임의 원작인 얼음과 불의 노래, 피버드림, 터프왕의 기, 와일드카드 시리즈 등을 좋아했죠. 프롬의 이사인 나카지마 씨가 기억해주고 있어서 윗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도 다크소울을 알고 계셔서 우연찮게 이야기를 가질 기회가 생겼어요. 자, 아무튼 거기서 이야기가 고조된 것도 있고 게임 제작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뜬금없었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해줬죠. 마티농이 직접적으로 엘든링의 세계관을 구축한 게 아니라 그 기반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엘든링에 참여했을 때 얼블로 지필로 상당히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저희 역시 엘든링을 탄탄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임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번에도 스토리는 그럼 비슷하게 가나보다. 탄탄한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임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다크소울의 왕도적 그 발전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요번에도 스토리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흩어져 있는 스토리 조각들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거 같은 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는 RPG는 원치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여러 사정과 의도로 인해 저희가 만드는 게임 본편의 전제 토대가 될 먼 옛날의 신화를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대 하는 얘기가 하나도 나온 안 겁니다. 되네요. 그래서 한정판 예고 페이지는 언제 열리죠? 그러니까요.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 엘든링은 기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일단 가만히 계세요. 예고고 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 뭐야 이거 미친. 여자와 스스할 때 남자들의 착각. 아 정말 궁금한 글이지만 즐겨찾기를 해둘까? 자 아무튼 전제 토대화될 먼 옛날의 신화. 이제 옛날 그러니까 스토리는 대충 스토리 기반 설정을 짜놨는데 그게 이제 다 흩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냥 딱 그 정도. 딱히 뭔가 없이. 요번에도 어쨌든 다크소울식 스토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티농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못한 세계관도 있었나요? 네, 그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티농이 쓴 신화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본편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풀 일은 없을 겁니다. 대충 알아서 프롬네 굴려보시죠. 신비스럽고 두터운 캐릭터의 드라마가 복잡한 혈연과 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었죠. 이 아저씨도 참 오바가 좀 심하시네. 그건 신화이자 역사 또는 서사시였으며. 아 미야자키 사장님도 약간 이런 과구나. 저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불어넣었습니다. 감성적이야 사람이. 신화이자 역사 서사시. 축복받은 땅에서 추방당한 빛바랜 자는 왕으로 이끄는 이야기. 세키로처럼 정해진 주인공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마에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 다크소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바랜 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엘든링 세계에서는 틈새의 땅이라 불리는 황금나무의 축복을 받은 대륙이 있습니다. 그곳이 신화의 무대인데 반신이라 불리는 일족과 신격인 여왕 마리카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강한 축복을 받은 영웅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틈새의 땅에 축복을 잃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축복을 받은 자들은 눈동자에 황금색 빛이 깃드는데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축복을 잃은 자들. 그런 자들은 빛바랜 자라고 불리며 틈새의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번 작품의 주인공인 빛바랜 자는 틈새의 땅에서 추방당한 자들의 후손. 제의 귀인 시즌2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세계는 일단 대충 망해가요. 아무튼 저희 세계가 대충 망해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황금나무의 축복의 근원인 엘든링이 부서졌고 틈새의 땅 외부로 추방당한 빛바랜 자들이 일찍이 잃어버렸던 축복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틈새의 땅 그곳으로 향하여 엘든링을 지켜들어라. 그리고 왕이 되어라. 라고 속삭인 인도와 함께. 그거네. 네가 불을 계승해라. 그런 식으로 인도가 들려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명확히 말하자면 축복의 인도. 신의 계시에 가까운 거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인도를 따르는 것도 의문을 가지는 것도 플레이어의 자유. 따르는 거랑 의문을 가지는 거랑 플레이어의 자유면 스토리 방식이 좀 크게 변할라나? 아니면 3처럼 그냥 엔딩만 변할라나? 세키로처럼 중간에 스토리가 아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수도 있고, 닥소처럼만 변할 수도 있고, 진엔딩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예 보스 잡는 것조차 달라지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닥소처럼 저것만 달라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닥소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 돌 때 올보스 잡을 수 있거든. 안 그럼 세키로처럼 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킹차나. 오픈월드에서도 스토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벤트 분기를 놓치면 상대할 수 없는 보스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픈월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식은, 이게 만약 정말 다크소울의 그 왕도적 성장 같은 거라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좀 귀찮아. 빠른 이동은 당연히 가능하죠. 애초에 프롬은 빠른 이동이 다 됐는데 뭐. 기본적으로 다크소울도 일단 오픈월드긴 하고 거기서 진행 안 된 것도 없잖아. 많이는 안 준다고? 글쎄요? 세키로나 닥소3나 화토분에 부족하거나 막 그렇진 않았거든. 충분히 많이 줬잖아요. 어지간한 경우 아닌 이상 1분 이상 뛰어다녀야 될 일이 없지 않나? 닥소랑 세키로는? 데몬즈는 심했고 닥소1도 좀 그랬지. 근데 굳이 그쪽으로 회귀할 것 같진 않아 얘네들이. 블러드본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닥소2부터 시작해갖고 블러드본, 닥소3 죄다 그렇게 해놨는데 세키로까지 굳이 1로 회귀를 한다? 미야자키 사장님이 노망이 든 게 아닌 이상이야 그럴 이유가 있나? 솔직히 없지. 그냥 일단 이걸로 보면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닥소 1에 가깝지 않을까? 인도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니 혼자 지하묘지로 쳐들어가도 돼요. 뒤질 수도 있지만 그게 싫으면 적당히 정해진 규격대로 따라서 가시고, 안 그럼 니 꼴리는 대로 해봐요. 뒤지는 건 책임 안 져요. 그런 느낌. 세키로도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요, 세키로는 어느 쪽을 가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근데 닥소 1 같은 경우에는 지하묘지를 처음에 들어가면 깰 수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거든. 단순히 어디를 먼저 가도 된다 수준의 자유도라기보다는 거의 들어가면 뒤지는 장소. 갈 수는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 초반에 가면 약간 둘을 좀 섞어 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닥소 1처럼 심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최소한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거기에 가면은 죽기 딱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나오네.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따르지 않아도 좋다. 그게 이번 작품 자유도의 하나다. 이번 작품도 멀티엔딩이라는 뜻인가요?
네, 엔딩은 여러가지 존재하며 거기에 이르는 경로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엘든링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다크소울 시리즈와 비교해도 게임 진행의 자유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크소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라고 한다면 분명히 원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원 자유도가 높다. 젤다처럼 처음부터 막볼을 잡으러 돌격하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지역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닥소1이라는 전례가 있어서 닥소1은 4가지 이제 루트를 지멋대로 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도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젤다처럼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젤다 만큼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거의 마지막 지역에 초반부터 들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라면. 보스전을 예로 들자면 필수로 잡아야 되는 보스도 극히 한정되어 있고, 아 그럼 젤다처럼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린 거 보면은 젤다처럼까진 아니고 그래도 막 특별히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진 않다는 것 같아요. 보스를 쓰러뜨리는 순서와 타이밍도 플레이어에게 맡기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다크소울처럼 단편을 모아서 플레이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축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 방침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기밀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것마저도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기밀이니까 본인들 알아서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도 일단 저희가 떡밥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프롬네를 굴려보세요. 이야기의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 작품들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작품. 똑같을 것 같다. 똑같을 것 같아. 왜냐면 세키로 같은 스토리는 이미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세키로는 제외로 두고 불본이나 다크소울 시리즈 같은 스토리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도잖아? 세키로랑 비교하면 쉬울 것 같다고요? 아니죠. 세키로는 이미 그런 스토리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다크소울 기준으로 기존 작품들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섀도우 타운 뭔지 몰라. 아마 닥소가 1이고 세키로가 2라면 대충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 1.2? 1.1? 1.2? 1.2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 고전 명작 RPG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 엘든링의 목표. 아, 다크소울의 왕도적 발전을 지향했는데 왜 다크소울 4가 아니라 신규 IP로 만들었습니까? 마티농이 참여했으니까 시리즈 세계관의 제약을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단순히 신규 IP 쪽으로 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다크소울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다크소울 시리즈와
닮은 작품을 내놓는 걸 기피하지 말고 온갖 노하우를 솔직하게 활용해낸 신규 다크 판타지를 만든다가 이번 작품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 그럼 마틴이 빠졌으면 다크소울 4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제기랄, 다크소울 4 줘요, 4. 닥소 4 내놔. 이거 프롬소프트의 이사가 잘못했네. 나카지마 AHC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픈월드라는 게임성은 기존의 오픈월드와는 다른 건가요? 오픈월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와 이야기 사이에 스케일감을 주고 몰입감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미지와 위협을 피해서 탐험하는 재미와 요소를 발견해내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채용한 겁니다. 고전 명작 RPG가 가졌던 즐거움의 일부고 이번 작품이 목표로 삼은 게 그겁니다. 오픈월드의 기준, 말 그대로 저는 딱 공간의 자유가 있으면 오픈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 정확한 그게 없긴 해. 고전 명작 RPG. 컨텐츠가 있냐 없냐는 아니에요. 그건 원래 오픈월드의 기준 정의랑은 다릅니다. 자유도랑 그런 거랑도 원래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샌드박스 쪽이랑 맞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오픈월드랑 샌드박스랑 좀 적당히 섞이면서 오픈월드면 그 컨텐츠가 많아야 되고 자유도가 높아야 되고 라는 거지, 원래 그거랑은 좀 상관없긴 하죠. 닥소도 원래 오픈월드긴 하죠. 보스 잡고 나서 뭐 처음부터 끝 지역까지 거의 쭉 이어져 있으니까 컨텐츠 많으면 유비식 오픈월드라고 깐다고? 근데 유비식 오픈월드는 컨텐츠가 많아서라기보다 상자가기 컨텐츠가 대부분이라 뭔가 좀 좀 다르긴 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월드 하면 자유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샌드박스라고 언급하는 경우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이젠 그냥 오픈월드 하면 샌드박스의 의미도 다 흡수한 듯한 그런 느낌? 지금 좀 그렇긴 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어가지고 개념이 넓어졌다기보다는 오픈월드가 샌드박스를 흡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합체라기보다 흡수지. 네, 그타 쪽이랑 이제 그쪽 연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오픈월드랑 샌드박스랑 별개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픈월드 하위에 샌드박스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전적 말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뭐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봅시다. 게임성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 작품의 롤플레잉 요소를 높인 만큼 캐릭터 메이킹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다크소울 시리즈에 있던 걸 계승, 외모 커마, 무기, 방어구, 마법 자유롭게 선택, 패러미터를 선택해서 올려가는 성장 요소. 이번 작품의 특징 중 하나로는 닥소3에서 채용된 전투기술의 자유도. 전투기술 대부분은 무기에 고정된 게 아니라 무기와 전투기술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시험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세키로의 그 유파 기술에다가 닥소3의 전투 기술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 같은 유파 기술이어도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무기 사거리를 늘려주는 스킬이라서 대검 같은 데 쓰면 별로고 단검 같은 데 쓰면 개쩐다든가 약간 합쳐놓은 시스템인 것 같아. 이 무기에는 이거 뭐 이 전투 기술을 사용해야 쩔고 그런 게 약간 좀 찾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밸런스를 못 잡으면 그냥 원툴이 돼버리는데 이건 아마 잘했을 거야. 잘했겠지. 대검 퀵스텝. 특대검 퀵스텝 한다고 생각해봐봐. 마법 퀵스텝 어때요? 마법 날리면서 미친듯이 퀵스텝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야. 토 나온다. 얘 토 나와. 자, 아무튼 자, 플레이어의 무기와 전투기술의 조합이 중요한 공략 요소가 된다는 거군요. 전투기술은 무기에 몇 개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좀 아쉽다. 무기 하나당 적용할 수 있는 전투기술은 한 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세키로 유파 기술처럼 자유롭게 바꿀 수는 있는데 한 번에는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할 때마다 바꿔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네. 요건 좀 아쉽네요. 난 솔직히 LB 플러스 그러니까 L1 플러스 XYAB 같은 것처럼 이제 한 4개 정도까지는 좀 구현한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하나는 좀 그렇거든. 사실 다크소울 키 조작에서 그런 쇼컷 넣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 좀 아쉬운데? 한 번에 하나는 너무 아쉽다. 이건 좀 아쉬워요. 자, 그거랑은 별개로 영체 소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체 소환이 가능한 장소에서 영체를 소환해 같이 싸우는 건데 영체 역시 무기나 방어구, 마법과 같은 수집 요소로 방어구를 선택해서 입힐 수 있습니다. 와! 나만의 백령! 각각의 영체가 상당히 개성적이라 탱커로 소환해서 뒤로 숨은 채 나아가거나 반대로 원딜러를 소환해 공격을 보조하거나 영체를 미끼로 써서 적의 배후를 찌르는 등 여러가지 전략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체도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무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영체를 성장시키느냐는 선택이므로 이거 아예 모든 지역에서 영체를 다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나 보네.
전략 혹은 기호에 맞춰서 뽑으셨으면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어째서인지 애정이 생기는 영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네. 저게 포켓몬 시스템 얘기하는 건가 보다. 나중에 막 조폭네크 같은 것처럼 한 여러 마리 소환 안 되긴 할 거야. 그래서 포켓몬이겠지? 아무튼 저거에만 몰빵해서 싸울 수도 있겠는데? 뒤에서 힐만 해주고 가라 포켓몬 해갖고 다 제가 때려잡고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여러 마리 한꺼번에 부리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고. 아, 좋아. 자유도, 이런 자유도 좋아요. 멀티는 모르겠고. 스텔스와 점프를 채용함으로써 전략과 아이디어를 구성해 전투 접근. 고난이도로 거론되는 프롬소프트웨어의 타이틀들은 액션의 난이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선택사항을 늘리고 공략의 폭을 넓히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변함없나요? 이번 작품 오히려 그 점이 강해졌습니다. 앞서 말한 영체만 해도 순수한 액션의 능숙함과 상관없이 전략과 노력으로 적을 공략할 요소고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한 전략적인 전투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은신은 자세를 낮춰 풀밭 등에 숨어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다가가서 빈틈을 찌르는 요소. 새로운 액션으로는 그 밖에도 승마나 점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신이라. 근데 은신은 세키로처럼 잠몹전에밖에 못 쓰지 않나 결국? 보스전에서도 막 그런 거 좀 달아놨을까? 은신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53개월 킹우구 정기구독 중 52개월째 정기구독 취소 실패 중. 아이고 라이니님 5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계속 취소 실패하십시오.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체를 소환해놓고 은신 스킬트리가 높으면은 플레이어가 아니 보스가 플레이어를 자주 놓치는 거야. 어그로에서.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세키로에서 궁에 벚꽃수 인살 넣으면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피만 어느 정도 깎이고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인살 같은 기습을 넣을 수 있다든가 어그로 안 끌린 상태에서만. 그게 너무 반복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마 뭐 어느 정도로 좀 스텔스를 활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어글이 빨리 감소해서 저기를 한다던가. 재미없을 것 같다고? 모르겠어요. 자유도가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은 게 아닐까. 뭐 나오면 알겠지. 자, 점프해서 공격하면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적의 하단 공격을 점프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탐색의 자유도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지! 오픈월드에서 점프 안 되면 너무 답답해. 리얼. 앞에 있는 벽 하나 못 넘어갈 때, 벽이 아니라 그 자갈 돌멩이 하나 못 넘어갈 때 얼마나 답답한데. 다크소울 시리즈처럼 넓은 오픈월드와 짝을 이루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성 같은 맵도 존재합니다. 오. 세네 고성. 엘든 링의 고성. 그런 맵을 탐색할 때의 자유도를 점프해서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를 많이 즐기는 유저일수록 신선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세키로 해본 유저들은 뭐 그렇게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특이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중후하고 긴장감 있는 전투는 건재할까요? 그건 확실히 건재합니다. 안심해도 좋아요. 방패로 패리해서 그대로 카운터 반격을 날릴 수도 있고
많은 선택사항을 가진 전략적이고 박력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보스전 특별한 체험이며 게임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상대방이 버거운 보스라서 게임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이게 배려가 어떤 식일까? 자유도가 높아서 상대하기 싫은 보스를 뒤로 미루거나 모든 보스가 그렇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상대하지 않는 걸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유도는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다크소울 1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1인데 다크소울 1이랑 비슷한데 그 중간에 진무른자 같은 애들은 피해 다닐 수 있고 소머리 데몬 같은 애들, 그러니까 필수 이제 네보스 공황이나 이자리스나 시스, 니토 이런 애들만 잡아도 된다. 원에서 약간 좀 더 서브 보스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정도 느낌일라나? 멀티에서 말을 못하면? 그러네. 넓은 오픈필드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대로 보스전에 돌입할 수는 있지만 멀티에서는 승마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이번 작품의 보스들은 마티농의 신화에 등장하는 반신이지만 단순히 막강하거나 기괴한 외형을 가지진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웅적이거나 신화적인 면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반신들은 아무도 모르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보스가 아니고 캐릭터로서의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근데 멀티하면서 승마가 안 되면은 닥소3 때는 멀티 많이 했잖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PVP에서는 몰라도 지금 멀티에서 승마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예 저희가 안 된다는 것 같아서 PVP가 아니라 PV 이쪽 진행할 때도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게 왜 안 되지? 안 된 이유가 있나? 엘든링은 빨리 나오는 걸로 합니다. 와, 얘 되게 길게 했다. 자, 발견과 탐색의 기쁨을 안겨주는 필드는 미지와 경이로 가득하다. 개쩌는 승마가 나올까요? 미야자키 아니요, 작별이나 구하십시오. 승마는 단순히 기대만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고 특별히 뭔가 없습니다. 그냥 작별이나 구하십시오. 자, 재도전 횟수를 전제로 삼아서 이번 작품은 세키로 블러드본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순수한 액션 게임으로서의 난이도는 언급한 타이틀들보다는
힘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세키로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난이도 수준을 언급된 뒤에 도전을 선택하거나 멀티플레이 요소가 있어서 난이도가 가장 가까운 건 다크소울 3 쪽. 그쪽과 비교해도 공략의 자유와 영체 소환 등 새로운 전략적 계획, 멀티의 장벽이 낮으니까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클리어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보다도 좀 쉽다? 공략의 자유도가 높다는 걸 전제로 게임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긴 했지만 배려를 하긴 했다. 기존 작품들보다 배려는 하긴 했거든? 그렇다고 너무 쉽다고 얕보지 마라 같은 그런 느낌? 클리어하는 보람이 확실한 무서운 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서 실망할 격을 가진 적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필수 보스가 아니라 저거 보스겠죠. 선택 보스. 자, 플레이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나요? 상당히 자유롭게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탐색한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죠. 아까 이야기한 축복의 인도가 기본 선택사항입니다. 관계된 NPC 등도 존재하므로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자유도는 우선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자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던전 같은 특수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도 하셨죠. 던전 외에도 NPC도 만날 수 있고. 루트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탐색을 하거나. 네, 선무이 쪽 같은 루트가 여러가지 있긴 하겠죠? 굳이 막 따라가지 않고 그쪽에서 아 몰라 죽어 싸웠다가 진짜 죽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선무이 선갑주처럼 그렇게 정신나간 루트라기보단 그거겠지 뭐. 자, 던전 말인데 스토리의 포인트가 되는 대규모의 유산 말고 여기저기 탐색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나요? 유산이라 불리는 제대로 조정된 대규모 입체형 던전 외에도 중소규모로 조정된 던전 맵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체, 지하묘지, 동굴, 갱도. NPC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도시나 마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끼케봐야 이제 저거 수준이라는 거네. 저 제사장. 제사장이나 메듀라 그 정도. 많아봤자 한 10명? 거리나 마을 이었던 곳은 있습니다만 이제 위험한 적들이 서성거리는 폐허가 되어 있고요. 한정된 자원을 저희가 잘하는 곳에 집중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맞아. 근데 얘네 말이 맞아. 괜히 어중간하게 정말 일반 RPG 같은 것처럼 대규모 마을 만들고 막 거기서 발생되는 이벤트 막 이런 거 한다고 치면 프롬이 솔직히 뭐 그런데 잘하는 회사도 아니고, 아니 그니까 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봤던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사는 지금까지의 던전과 마찬가지로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유산에 대해서는 다크소울 시리즈 등에서 조정된 맵을 떠올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이 커졌고 점프 같은 이거 왜 세뇌 구성 생각나지? 점프 같은 새로운 요소도 있어서 탐색의 즐거움이 더해질 겁니다. 분명히 뭔가 세뇌 구성이나 은기사나 그런 거 나와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자, 점프하면서 입을 낙하 데미지가 궁금한데 말이죠. 낙하 관련 점프에 의한 자유로운 탐색 등을 전제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보다 공격 등으로 불합리한 낙하가 일어나지 않게 했고 낙하 데미지 등도 낮게 조정했습니다. 세키로보단 다크소울 이상 세키로 미만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말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세키로식이었으면은 세키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굳이 그 소리를 안 하고 낙하 데미지 등도 낮게 조절했습니다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은 닥소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지 않을까? 데몬즈? 약간 그런 느낌일라나? 낙사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다크소울 시리즈 등보다 불합리한 낙하가 일어나지 않게 했고 이 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크소울 1에서 이제 세뇌 구성이나 아노르 론도급 같은 불합리한 낙하는 없는데 난 이 소린 것 같아. 아노르 론도급이나 세뇌 구성급 정도는 아닌데 기존 다크소울 시리즈 정도의 그런 건 있고 대신 낙하 데미지는 좀 낮게 조정을 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유산은 몇 개나 존재합니까? 유산으로 부르는 최대 규모의 지형은 6개. 6개면 좀 적지 않나? 하긴 던전만 6개라고 치면? 적은 건 아니야. 아노르론도는 화살을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합리적인 낙서죠. 그 공격을 이용한 합리적인 낙사가 아니되잖아. 6개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을까? 초반부터 맵을 끝까지 횡단할 수 있게 제작됐나요? 몇 가지 관문을 넘지 않으면 나머지 맵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있습니다. 맞네. 닥소1이네요. 닥소1에서 이제 그 왕의 그릇 얻지 않으면 독늪 나왔는데 이번 늪은 무슨 늪이래요? 이번 늪이요? 다 나오지 않을까? 다? 죄다 나오지 않을까? 다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의 그릇 얻지 않으면 그 황금 장막 있던 곳 못 피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대신 이게 그 왕의 그릇을 얻어야만 닥소원은 나갈 수 있는데 엘든링은 뭐 그 왕의 그릇이 있는 곳이 여러 가지라든가 아니면 왕의 그릇 말고 왕의 수저라든가 왕의 뭐 아무튼 젓가락이라든가 뭐 숟가락 뭐 아무튼 얻다 보면 진행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거나 그런 식인가 보네. RTA 딱히 RTA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RTA를 시청하는 것도 좋아해서 즐겨줬으면 좋겠어요.
필드는 광대하다고 생각되지만 월드맵은 준비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필드에서는 월드맵이 준비되어 있지만 유산, 그러니까 던전에서는 닥소와 마찬가지로 맵이 없다. 이건데 공략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럼. 왜냐면 다크소울에서 공략을 보는 이유 자체 중에서 제일 컸던 이유가 이제 맵이 없어서인데, 맵이 생겼으니까 공략 요소는 확실히 줄어들긴 했네요. 유산 쪽만 공략하든가 보스만 공략하든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내가 공략을 한다면? 탐색부터 구조를 이해하는 즐거움, 구조를 이해했을 때의 뿌듯함. 승마이동은 개방적인 필드에 한정된 액션이지만 상당히 느낌이 좋은 요소라 생각합니다. 오, 자신 있어 하는데? 승마에? 고저차가 있는 지형을 극복하거나 험한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대점프 등도 월광검은요? 있으니 월광검은 나오지 않을까? 닥소 세계관이랑 좀, 그러니까 닥소 세계관은 아니어도 그런 쪽이랑 이어진다고 하니까.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탐색의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잡다한 사용 아이템, 소비 아이템 종류는 소재를 모아서 탐색 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자원을 보충하면서 이때 필요한 아이템을 임기응변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방식이죠. HP 회복에 대해서만 이번 작품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될 겁니다. 시간 경과나 날씨 변화 있습니다. 게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밤이면 자신도 적도 서로의 시야각이 떨어지면서 공략이 바뀌고, 밤에만 나오는 특별한 흔적 등이나 밤에만 나타나지 않는 무서운 적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신기한데? 이런 거 좋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작품의 볼륨은 필드 넓이도 포함하면 상당할 것 같네요. 이번 작품의 방향성은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볼륨은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은 볼륨은 건들지 않고 이것저것 조정하고 있어요. 모처럼의 신작이니 유저들이 기뻐해줬으면 해서요. 하하. 프롬게임 중 최대 규모라 해도 무방한 건가요? 네. 플레이 시간은 얼마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답하기 힘든 질문이네요. 너무 방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면 30시간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어요. 방황하면서 플레이할수록 맵이 크고 심도 있게 느껴진다는 방향성을 의도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거 그건 거 같은데 지금? 방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면 30시간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게 거의 그냥 딱딱 맞춰가지고 별로 안 헤매고 찾아가야 30시간 정도라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회차 한번 깨고 2회차 도는 사람 기준, 다시 한번 했을 때 기준, 거의 그런 느낌. 이게 너무 방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면 30시간 정도다라는 건 대충 보스는 한 2, 3트라이 안에 깨고 뭐 길도 적당히 딱딱 보스 있는 곳 따라가고 대충 그 정도? 그런 정도지 않을까? 기존에 세키로나 불본이라든가 그런 거 나왔을 때 뭐 얘기한 거 있나요?
풀타임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했던 거? 세키로랑 얼마나 걸렸다고 했어? 세키로가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근데 얘네들 특성상 1월 22일에 내려고 이리저리 쳐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 정거 데이터, 더미 데이터 같은 거. 아, 플레이 타임 얘기 없네. 아, 발매 전 정보? 아, 근데 발매 전 정보가 여기 있잖아. 인터뷰. 아이씨. 아, 이거 말고. 아, 인터뷰한 거 없나, 인터뷰? 발매 전 정보. 아, 왜 없어? 아, 사전 인터뷰? 없어요. 기존에 세키로가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걸렸던 시간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하면 대충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30시간이면 어디 기준으로 30시간이지? 필수 보스만 잡아서 클리어하는 거? 뭐가 30시간 기준일까? 메인만 밀었을 때. 메인 플러스 이제 뭐 대충 마주치면서 가면서 마주치는 보스 정도 잡았을 때겠지? 닥소스는 아직 군단을 깨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미야자키의 사악한 점, 엘든링엔 늪이 들어가는 구역이 세 곳이다. 독립성의 잔홍. 아, 그래? 세 번이나 들어가? 하면 오픈월드니까 그럴만하긴 한데. 컨텐츠의 80%? 80%가 30시간이면 너무 적어요, 오픈월드인데. 찾는 시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아우터월드식 논리에 의하면 아무 의미 없이 30시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야자키 사장님이 얘기한 걸 들어보고 싶어서. 하우롱 투비트 같은 거, 하우롱 투비트는 이미 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예전에 말했던 거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난 닥스1이 얼마나 걸려 아니 닥스3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 방대하다 방대하다. 대충 메인만 밀었을 때 30시간 정도면 좋기는 한데 아 어느 정도일까? 모르겠다. 진짜 근데 예상이 안 간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몹을 얼마나 만나느냐라든가 그런 몹들을 얼마나 뭐 상대하고 지나가느냐 오픈월드는 이런 거에 따라서도 시간 차이가 너무 커갖고 어느 정도 맵 탐색을 하고 넘어가느냐 이건 진짜 나와봐야 알겠다.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미야자키 기사 플레이 타임. 아 일단 야 번역 써 번역 가자. 아 이거 엘든링 얘기잖아. 아이 뭐야 지금 엘든링 읽고 있잖아요. 밑에 그냥 미야자키 사장님이 얘기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저기 아니야? 불본인 풀타임 인터뷰 링크가 있다고? 어디? 여기 있다. 개인마다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는데 블러드본은 20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나 블러드본 얼마나 걸렸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블러드본 얼마나 걸렸더라? 블러드본 할 때는 저기 한 게 없네. 근데 블러드본을 공략 안 보고 잠깐 내 유튜브를 잠깐 참조합시다. 기다려봐. 이거 좀 더 해봐봐. 아니 인터뷰했네. 저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냥 대충 20시간이라고 답한다고. 아니요 그건 블러드본에 한해서라는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도 20시간이라고 했겠지.
기다려봐. 이게 다 더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 여기 교실동. 여기까지다. 사냥꾼의 악몽 전까지. (498) 본편 기준으로 8시간 8시간 한 반? 아, 이건 안 헤매고 갔을 때잖아요? 모든 몹 잡고 아마 NPC라든가 그런 이벤트도 있긴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헤매고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헤매고. 이거의 2배 정도를 예상했다. 초회차 기준으로 치면 한 3배는 나오지 않을까? 30시간? 그럼 요번에도 한 40시간, 50시간 정도는 기대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아. 크게 뭐 볼륨이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보면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딱 그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심하게 방황하지 않고라는 게 정말 보스도 뭐 한 2, 3트까지는 오버하더라도 한 4, 5트 대충 뭐 이내에 잡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 기준. 2018년 세키로 사전 인터뷰 미야자키 사장님이 세키로 풀탐을 30시간 정도로 제작할 것을 요청했다. 풀타운 뭐 저기긴 하니까. 세키로는 다들 얼마나 걸렸어요? 세키로? 스물아홉 시간. 세키로는 생각보단 좀 빨리 끝나긴 했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할 것 같아. 자, 아무튼 다음 얘기. 적대 침입 플레이는 있다면 어떤 요소가 포함될 것 같나요? 환영, 사막열은, 메시지 라는 동기 요소에 대해 유저가 자유롭게 그룹을 설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룹?
그룹을 설정한다는 게 뭐지? 친구 같은 애들이 진행하고 있으면 그걸 띄운다는 건가? 그룹 설정이 어떻게 된다는 건 정확히 모르겠네. 그냥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작위로 다 띄워주는 형태잖아요, 닥스3는. 근데 엘든링에서는 내가 이 사람 이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 하긴 메시지를 봤을 때 그 메시지를 이제 그룹으로 넣기 같은 걸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낚시 같은 것도 좀 피할 수 있을 테고, 그룹 설정 같은 게 되면 친구, 스팀 친구나 그런 걸 우선시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아저씨 조심스레 여쭤보는데 혹시 엘들링이 기대보다 아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엘들링 개똥겜. 그러니까 엘든링 개동겜. 똥겜입니다, 똥겜. 기대하지 말아요. 엘든링 기대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기대는 사펑 꼴라면 어떡하냐고? 솔직히 사펑은 기대를 안 했어도 망게임이었어요. 음. 유저는 비동기 요소용 그룹 키워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유저가 그 그룹 멤버로 나옵니다.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 키워드의 공유 방식도 자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클이라는 걸 뭐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그룹에 들어가거나 아니거나 그런 식으로 되나 보네. 자, 이러한 시책이 새로운 팬층의 확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누군가와 함께 게임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라 허들을 낮게 조정하고 싶어요. 이번 작품 같은 게임은 호응이 있다고 말한 걸 포함한 아무래도 자리 잡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온라인에는 많은 도움이 돼요. 고난을 즐기는 동료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플레이하기 어려움은 극히 낮추고 편하게 느긋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새로운 유저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십시오 라는 얘기네요. 아우, 야, 너무 긴 시간에 읽었다 이거.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